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좌파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좌파가 주로 세력이 된 국가들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 몰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정부 주도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좌파 경제, 생산수단을 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 정부는 무기와 전쟁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출했지만 그 결과 국가 채무는 450조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와 중국 경제 모델과 유사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큰 금액을 지출하면 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경제 이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경제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 산업이 2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건설 산업이 30%를 차지해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지금 치명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역시 러시아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석유 수출은 인도와 중국으로 편향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출 단가의 할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수출 가능한 곳은 인도와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도와 중국은 원유만을 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원유를 가공한 가솔린, 디젤, 등유 등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판매해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에는 자체적인 정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성에서 나온 차트를 만들어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은 비참한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맨 위에 있는 회색 라인은 2021년의 러시아 에너지 누적 수익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수익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차트는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1년에 비해서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색 차트는 2023년 9월까지 누적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의 수익은 2022년과 2023년 올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작년보다 올해 2023년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수익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어서 러시아 에너지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 석유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판매량 감소와 유류 가격 하락의 이중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이 중단했던 물량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누적 수익이 17조 9천 루블이었는데 2022년 9월까지 누적 수익은 8.5조 루블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무려 1년 만에 52.5%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더욱 올해 2023년 9월까지 누적 수익은 5.6조 루블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22년 대비 35%, 2021년 전쟁 이전 대비에는 68.7%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푸틴은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서방 진영의 제재가 이처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도 스탈린을 뛰어넘는 잔혹한 지도자로 세계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본 통제는 전시 경제 상황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감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1달러당 100루블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루블 환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대비해서 러시아 화폐 가치가 38%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원화는 2,000원까지 급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기업의 수출 대금까지 당겨 쓰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페트로달러, 미국 달러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2023년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그 실상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1년 9월 환율은 1달러당 72루블이었습니다. 그때 수익이 17.9조 루블, 약 2,49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현재 환율은 약 100루블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까지 수익 5.6조 루블은 56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할 때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이 약 1930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진영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시 경제 상태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속적으로 군사 무기와 전쟁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이처럼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는 이와 관련해서 스릴 넘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독재 정권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전은주님, 남북동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